여러분, 축하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세요. 빳빳한 신사임당과 세종대왕,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그 달러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2026년 2월 현재, 이 풍요로움은 사실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비싼 쓰레기를 모으기 위해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늘어나지만 이상하게도 살기는 더 팍팍해집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가진 그 돈이 사실은 빚으로 만든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세계 최고의 부자 국가가 사실은 세계 최고의 채무자라는 이 지독한 역설을, 미국이 짊어진 38조 달러의 빚,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십니까? 미국은 이 빚을 땀 흘려 일해서 갚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프린터 버튼을 한 번 더 누를 뿐이죠. 화폐가 늘어나면 물가는 오르고 당신의 노동 가치는 손 안에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립니다. 100달러가 2000달러에 레버리지가 되는 마법 같은 세상. 하지만 그 계좌가 삭제되는 순간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엔 화폐에 금고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을 가져오면 33번 금고에 금을 내주겠다는 약속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 번호도 아무 약속도 없습니다. 지금의 화폐 시스템은 신뢰라는 이름의 위태로운 모래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쏘시개를 금과 옥조처럼 여기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점은 이 사기극을 눈치챈 사람들이 이미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미국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도덕성을 전파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론 가장 부도덕한 선택을 반복하죠. 일반인이 빚을 갚으려면 투잡을 뛰고 잠을 줄여야 하지만 미국은 그저 달러를 더 찍어내면 그만입니다. 시중에 돈이 2배로 풀리면 갚아야 할 빚의 실질 가치는 절반으로 줄어드니까요. 이것이 바로 긴축 통화국이 누리는 터무니없는 특권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지난 50년간 이 시스템에 속아왔던 국가들이 잠깐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돈을 찍어 빚을 갚을 때마다 성실하게 달러를 모아온 한국, 일본, 유럽의 달러 가치는 추락합니다. 이를 화폐의 멜트다운이라 부릅니다. 여러분이 밤을 새워 모은 그 달러가 미국의 프린터 앞에선 한낱 휴지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아이스크림처럼 손 안에서 녹아내리는 화폐를 보며 사람들은 이제 실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쌀, 석유, 석탄, 그리고 금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임계점에 도달한 지금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사자들은 미국 편을 들지 않는가? 미국만 좋고 우리는 나쁜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고 대놓고 선전포고를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화폐 시스템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05년 출간된 화폐 전쟁은 중국의 예언서였습니다. 미국이 달러라는 플랫폼으로 전 세계의 자원을 어떻게 빨아먹는지 분석했죠. 중국의 대응은 단순하고 강력했습니다. 우리는 너희 달러 안 믿어. 금으로 줘. 지금 런던과 시카고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은 대부분 할당되지 않은 종이 금입니다. 금고 번호가 없는 유령 자산이죠. 마치 여러분이 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론 은행 금고에 그 돈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상하이 금거래소는 다릅니다. 실시간으로 위안화를 실물금으로 바꿔줍니다. 사우디의 빈살만 왕자가 석유를 팔고 위안화를 받았을 때 중국은 말합니다. 그 위안화로 우리 거래소에서 즉시 금을 가져가세요. 이것이 바로 페트로 위안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실물이 없는 서구의 금융 시스템은 지금 중국의 실물 공세 앞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금이 컨테이너에 실려 런던을 떠나 상하이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금고는 점점 비어가고 중국의 금고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려 할까요?
상상도 못한 쇼크를 준비 중입니다.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제 달러를 금으로 안 바꿔준다. 이를 통해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 미국의 제조업을 살렸죠. 성실하게 달러를 모았던 국가들은 하루아침에 배신당했습니다. 이건 단순 정책 변경이 아니라 국가적 사기였습니다. 이제 2026년 트럼프가 준비하는 것은 제2의 닉슨 쇼크입니다. 트럼프 쇼크. 이번 쇼크의 핵심은 더 이상 금을 준비금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선언일지 모릅니다. 트럼프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중국이 금을 다 가져갔어. 그럼 우린 금의 가치를 죽여버리겠어. 금에 묶여있는 달러를 해방하고 대신 새로운 실물을 찾아 나서는 전략입니다. 달러가 쓰레기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공표하고 금리를 낮춰 달러 가치를 폭락시킨 뒤 미국의 제조업 패권을 되찾겠다는 야유. 이것은 기존 금융 질서에 대한 자폭 테러이자 새로운 설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닉슨 쇼크 당시 금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온스당 35달러에서 850달러로 무려 2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바보가 되고 실물을 쥔 사람이 부자가 된 순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욱 소름 돋는 점은 금을 버린 미국이 선택한 새로운 준비 자산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도박이라 부르던 비트코인입니다. 트럼프는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 미국의 금고에 있는 금을 팔아 비트코인 100만 개를 사들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왜일까요? 디지털 세상에서 금은 너무 무겁고 느리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이미 선점한 금 시장에서 싸우기보다 아직 주인이 없는 디지털 금 시장을 먼저 점령해 판을 바꾸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다시 한번 전 세계 화폐의 수급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달러를 가져오면 비트코인으로 바꿔줄게라는 새로운 약속, 즉 비트코인 스탠더드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는 달러 패권을 50년 더 연장하기 위한 미국의 고육지책이자 실리콘밸리 빅테크 천재들이 설계한 정교한 덫입니다. 과거엔 금본위제였습니다. 그 다음엔 석유본위제였죠.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만들려는 건 비트코인 본위제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단순히 금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본질은 인류 미래의 가장 핵심 자원, 전기에 있습니다. 과거엔 석유를 사기 위해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엔 전기를 사기 위해 달러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전기의 가치 저작물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엄청난 전기를 소모합니다. 즉, 비트코인 하나하나엔 전기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AI와 로봇, 자율주행차가 지배하는 미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기입니다. 미국은 비트코인이라는 관문을 통해 전 세계의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려 합니다. 석유 결제에 달러 안 써도 돼. 하지만 우리 AI 전력을 쓰려면, 우리 비트코인을 쓰려면 결국 달러라는 플랫폼을 통과해야 할 걸. 이것이 미국이 그리는 설계도입니다. 중국이 위안화로 석유를 사려 할 때 미국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 세계 전력망을 디지털화하여 대응합니다. 이제 화폐 전쟁은 금속의 전쟁에서 에너지의 전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2030년 여러분의 자율주행 전기차에 충전이 필요합니다. 충전소에서 말합니다. 결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위안화요? 안 받습니다. 이게 미국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석유 패권이 끝나가는 지금 전기 패권을 선점하려는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패권국들이 이런 거대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아무 자원도 없는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냉정하게 현실을 봅시다. 대한민국엔 금도 없고 비트코인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실물이 없습니다. 오직 이재용 회장의 반도체와 정의선 회장의 자동차뿐입니다. 미래 화폐 시스템이 실물 중심으로 재편될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물물 교환권은 이것뿐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국제시장에서
이제 원화 안 받아 금이나 비트코인 가져와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50년 전력 소비량이 지금보다 30배 늘어날 때 에너지를 수입할 진짜 화폐가 없다면 우리는 얼어 죽고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엘살바도르가 마두로가 왜 비트코인을 샀을까요?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실물이 없는 나라는 패권의 횡포 앞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우리 부모 세대는 땀 흘려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은 그대로고 집값은 치솟습니다. 왜일까요? 화폐 시스템이 노동이 아니라 자산을 보상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쟁이는 영원히 쳇바퀴를 돌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끔찍한 건 이 쳇바퀴가 멈출 날이 온다는 겁니다. 트럼프 쇼크가 현실화되면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수입 물가는 폭등할 겁니다. 여러분이 모아둔 적금, 예금, 그 숫자들은 순식간에 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그저 재앙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결국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닉슨 쇼크 직후 금값은 20배 폭등했습니다. 트럼프 쇼크가 현실화된다면 비트코인과 금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가격대에 진입할 것입니다. 자산 시장의 상승 압력은 필연적입니다. 화폐 경제에서 실물 경제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길까요? 중국이 이길까요? 우리는 어느 줄에 서야 할까요? 정답은 흐름에 있습니다. 미국은 비트코인으로, 중국은 금으로 구매력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도 이 두 패권의 움직임에 동조되어야 합니다. 내 돈은 안전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을 꽉 쥐고 있어봐야 손만 끈적해질 뿐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자산이 실물인지 아니면 숫자일 뿐인지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다가올 쇼크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971년 닉슨이 근본위제를 폐기했을 때 준비된 사람들은 부자가 됐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죠. 2026년 지금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엔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부동산 정책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미래 화폐 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동안 우리는 아파트 평수나 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무지가 아니라 국가적 재앙입니다.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조차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조차 움직이는데 한국은 여전히 규제와 과세만 논하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10년 후 비트코인이 온스당 10만 달러가 됐을 때 우리 정부는 뭐라고 변명할까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신중했습니다. 신중함과 무능은 다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신중함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이 만든 달러 시스템 안에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달러를 모으고 그 달러로 석유를 사고 식량을 샀죠. 하지만 그 편안함의 대가로 우리는 실물을 포기했습니다. 금도 석유도 비트코인도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달러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있고 중국은 금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월급을 받아 적금에 넣고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실물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10년 후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말해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금과 비트코인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현금과 예금을 믿으시겠습니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업보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50년간 달러 사기극에 동참했던 우리에게도 그 청구서가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다.